안녕하세요, 치과였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있어왔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소금물 양치, 소금물 가글인데요. 많은 분들은 소금물로 가글하시고 잇몸염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으셨다고 하지만 치과의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금물 가글이나 양치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소금물 가글은 효과가 있습니다. 와우. 하지만 무작정 소금물 가글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른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소금물 가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물이 구강에 효과적인 이유, 올바른 소금물 가글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금물 가글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 가글이 좋은 이유, 어떻게 우리 구강에 좋은 효과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예로부터 민간요법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지금의 치약이 아닌 소금으로 양치하고 가글했다고 하죠. 소금물로 하는 가글은 소염, 살균 작용으로 충치와 잇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이러한 작용들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균, 항균 작용도 검증이 되었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억제해 치은 염증 감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물은 삼투현상이라는 현상을 일으켜 부어있는 잇몸염증의 붓기를 줄게 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 번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삼투현상이라는 것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통과한다는 것인데 잇몸의 조직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나 농이 제거되어서 붓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나 외과적인 수술을 받으시면서 큰 주사기로 입을 가글시켜 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살라인이라는 정제된 소금물로 수술 후 이러한 소금물 가글이나 세척은 소독과 상처 치유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도 이미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올바른 소금물 가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작정 소금을 물에 타서 가글하면 되는가? 되는 대로 소금 막 넣으면 되는가? 이건 또 아닙니다. 세균 억제에 가장 적절한 소금물, 즉 NaCl의 농도는 1%에서 3% 사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농도를 맞추는 건 가정에서 하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식염수, 보통 소금물 농도 0.9%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가글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리식염수라는 것 자체가 소금이 들어간 묽은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용 또한 간편한 편이고요. 너무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1일 1에서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적당한 횟수입니다. 직접 만들어 하실 분들은 일반적인 소금이나 천일염보다는 주겸이 더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겸이 염증 억제에 더 효과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주겸은 원래 대나무통에서 천일염을 구워낸 것인데 이러한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기물질들이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에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소금으로 양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물로 가글만 하시고 소금 양치는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소금 입자가 아무리 얇고 잘 녹는다고 해도 그 결정 그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걸 이솔질로, 칫솔로 문대시면 잇몸이나 치아에 상처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아에 지속적인 상처나 미세한 금이 생기게 되면 이 금 사이로 다시 음식물이 쌓이고 충치가 생기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얇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외적 자극으로 인해서 잇몸이 가라앉거나 퇴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소금물이 구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절대로 만능 해결책은 아니란 것입니다. 소금물로 오히려 너무 자주 가글을 해서 입안이 심하게 알칼리화되면 구강 내 정상세균이 파괴되고 오히려 잇몸 염증이나 삼투현상이 심해져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은 심한 잇몸 염증, 치아 통증의 원인까지 제거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아픈 증상을 감소시키고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붓기가 생기고 아픈 증상을 생기게 한 원인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충치면 충치균의 이완된 부분을 치과에서 제거해야 되며 심한 잇몸 염증이라면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치석, 치태를 물리적으로 꼭 제거해야만 됩니다. 소금물이 치태 생성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만들어진 치태나 충치를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방법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계면활성제가 적게 든 치약으로 평소같이 양치를 하신 다음에 1일 1회에서 2회 정도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비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치약으로 양치한다고 잇몸 질환이 생기고 이빨이 흔들리고 충치가 생긴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도구 소리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치약을 올바른 칫솔질로 사용하셔서 물리적으로 구강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며 화학적인 방법인 소금물 가글까지 곁들여 주시면 치과도 훨씬 적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과약사였습니다.